네, 그러면 오늘장 어떤 포인트를 볼 수 있을지 세 가지만 콕 집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여러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러 팀장과 세 개의 포인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는요, 개별 뉴스 가져오셨네요. 지금 영풍그룹이 여러 가지 좀 이슈의 한가운데 와 있습니다. 어제자로 MBK 파트너스에서 이제 고려아연 지분을 산다. 게다가 또 공개 매수 가격이 상당히 높아서 이슈가 되며 오늘장 전체적으로 영풍그룹주들이 들썩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경영권 분쟁 이 뉴스도 같이 좀 맞물려 있어서 배경에 대한 설명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동반해서 움직였던 그룹주들 다 어떻게 좀 봐야 될지 오늘장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데 배경 설명부터 좀 해주세요. 네, 되게 좀 흥미로운 사건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제 고려아연과 영풍의 과거로 올라가면은 이제 장씨 일가가 있고 최씨 일가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1970년대에 이제 창업주 두 분이 창업을 하셨고 이제 선대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그 아드님들이 경영을 하고 있는데 이 아드님들 간의 경영이 조금 불확실하다 보니까 이제 좀 회사를 지분을 경제합서 좀 매각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거는 저는 뭐 그분들을 최근에 이제 뭐 공부를 하게 됐기 때문에 과거를 모르겠지만 약간 평이 이래요. 최 씨 분들께서 약간 욕심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이제 장가분들이 사모펀드랑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지분 경쟁을 하게 됐다라고 보고 있고 이 MBK 파트너스라고 한다면 이제 아시아 최대 사모펀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암암리 쪽에서는 거의 뭐 이 회장님께서 거의 이재용 회장보다 현금성 자산이 더 많은 엄청난 이제 부호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 MBK 파트너스가 이 영풍이랑 고려아연이 아니더라도 예전 한국엔테크놀로지처럼 이 공개 매수를 통해서 경영권을 가져온 이래가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 경영권을 가져온 다음에 뭐 주주 환원을 하든 뭐 주주한테 우호적인 정책을 펼치든 이런 부분들은 좀 추후에 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지만 안타깝습니다. 이게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인 건 맞는데 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끼어들기 어려울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시세 차익에 대해서 공개 매수를 진행을 하겠다고 했을 때 공개 매수에 따른 우리가 어떤 투자 수익을 볼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한다면 공략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공개 매수가까지 호가가 올라와 버렸단 말이죠. 그쵸, 그러면 공개 매수 매력 포인트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고려아연과 관련 있는 뭐 영풍이라든가 뭐 영풍 정밀이라든가 코리아 서키트, 인터플렉스 이런 종목들을 보면 알겠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영풍이랑 고려아연하고 영풍 정밀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서키트랑 인터플렉스를 만약에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제가 공략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영풍이랑 고려아연, 영풍 정밀밖에 집중을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차원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공개 매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공개 매수는 장내에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오프라인을 통해서 이 고려아연을 보유한 분이 이 오프라인을 통해서 청약을 했을 때 그냥 계약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음 달 초까지 이 모든 물량을 다 매수를 이제 접수를 받아가지고 물량이 통과가 되면은 공개 매수 체결을 한 거고 이게 물량이 안 되면 취소를 한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고려아연의 66만 원 호가를 잡고 있는 것은 사실은 이 MBK 파트너스가 아니고 반대쪽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굳이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싶습니다. 뉴스를 보면은 이 MBK 파트너스에서 고려아연 측이 자사주 취득을 금지하도록 가처분을 신청을 하게 돼 있는데 사실 자본시장법 140조에 따르면 굳이 이런 법적 조치를 안 해도 공개 매수 임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최대 주주랑 특별 관계인은 공개 매수 기간에는 공개 매수로 법적으로 응하지 않고서는 이 지분을 취득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는 거는 이 반대편한테 좀 경각심을 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안타깝게도 고려아연은 내가 중장기적인 재무로 접근을 하겠다라고 하실 때 저는 보통 그래요.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내가 이걸 매수해가지고 2주 안에 수익을 볼 수 있으면 권해드리는데 네. 매수해서 수익 보는데 6개월, 1년 걸릴 바에는 다른 종목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타입이에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지금 고려아연이랑 영풍이랑 영풍정밀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지만 개인 투자분들 입장에서 끼어들 틈이 없고 내가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한다고 해도 이미 저점 대비해서
18%, 30% 올랐기 때문에 공략할 타임은 없다. 그러면 코리아 서킷이랑 인터플렉스는 접근을 해도 되냐? 접근을 해도 되지만 단기적으로 수익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외국인과 기관이 낙수 효과로 따라붙기보다는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렇게 주가가 부양되는 사례도 있구나. 요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고 공략주로는 어떤 관련주보다는 유사한 위치에 놓여 있는 다른 종목을 공략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서킷하고 이 인터플렉스는 지분 관계가 어떻게 되길래 같이 일단 그룹주에서 동반해서 오른 거기는 한데 이번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주가가 오를 만한 근거가 있나요? 그렇죠. 저는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지분 가치가 있으면 이 지분 가치가 올라가면 이 지분과 연계 있는 종목이 낙수 효과를 얻는다. 이런 것은 절대 법은 아니지만 우리가 보통 투자할 때 인사이트로 얻는 거잖아요. 인터플렉스를 보면은 코리아 서킷가 30.56%의 지분을 갖고 있고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는 영풍이 39.75%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낙수 효과를 거둬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면 낙수 효과를 거두고 있냐를 봐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 원칙이 있을 때는 낙수 효과를 못 입고 있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게 부각이 되지 않고 뉴스에 확연하게 나오지 않고 그냥 이 정도. 영풍이랑 고려 아연이 지분 경쟁을 하겠다라고까지만 이야기 나왔으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근데 공개 매수라는 카드가 나와버렸죠. 네. 그다음에 공개 매수는 이제 공시에 떠야 되는데 공시 아직 작성도 안 했습니다. 이제 IR팀이 공개 매수하고 공개 매수 가격 그다음에 뭐 공개 매수 임하는 법 이런 것들 다 작성을 해서 거래소에 제출하면 거래소가 공시를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공시가 뜨기도 전에 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 언론에서 나왔으니까 재료가 많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리아 서킷이랑 인터플렉스가 오늘 외국인 순매수 들어왔으면은 제가 좀 권해드리겠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이 거는 내가 공부한다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혹시라도 유사한 모멘텀을 얻을 수 있는 종목이 있다고 한다면 그 종목을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 조금만 더 해볼까요? 지금 66만 원에 공개 매수를 얘기를 해놨잖아요. 그리고 또 이것이 바로 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다음 달 초까지면 한 2주 정도 남았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그 사이에 반대편 쪽에서는 최대한 지분을 확보를 하지 못하도록 가격을 올려놓는다거나 뭐 2주 사이에 그런 전략을 좀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지금 그런 사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고려아연 보면은 이제 공개 매수가 위로 올라왔고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제가 아까 자본시장법 140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MBK가 공개 매수를 임했습니다. 그럼 이쪽은 지분 방어를 하기 위해서 공개 매수를 임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출혈이 나오겠죠. 근데 이쪽에서는 아직 어떤 방법을 내비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개인 투자분들께서 공개 매수에 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주가를 올려야겠죠. 그러면 지금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MBK 파트너스의 반대쪽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쵸. 공개 매수를 하겠다. 공개 매수를 하실 분들은 임해라라고 이야기한 상태예요. 그러면은 내가 고려 아연을 이미 갖고 있으면은 공개 매수 임할까 말까 고민을 하겠죠. 아니면 시장에서 매도할까 고민을 하겠죠. 주가가 더 오를 것 같으면 시장에서 팔고 싶으실 그렇죠. 거고. 근데 만약에 고려 아연이 공개 매수에 임하자고 했는데 만약 주가가 어제 종가 55만 원이었는데 57만 원, 58만 원 요 정도에서 움직였으면 오히려 공개 매수 임하겠다고 네, 그쵸. 공개 매수 임하겠다 신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공개 매수가 위로 올라왔을 때 지금 고려아연이 공개 매수가보다 위에서 거래될 때 이득을 보는 사람은 MBK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 이 MBK 반대편 이제 최 씨 분들이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응하겠다라고 아직 언론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외국인과 기관, 이 공개 매수가 위로 주가를 띄우고 있는 외국인과 기관은 최 씨 일가랑 친하신 분들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사례를 통해서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비슷한 사례, 경영권 분쟁이라든지 공개 매수권이 발생을 했을 때 참고할 만한 사례다. 지금 어떤 식으로 액션을 취하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는 케이스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주 학회 참 많죠. 유럽의 당뇨병 학회가 현재 시간으로 13일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 마무리가 될 예정인데 여러 가지 이 비만, 당뇨 쪽으로 뉴스들이 나오면서 종목군들은 여전히 활발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학회에서도 어떤 내용이 좀 나왔는지 사실 좀 비교적 잠잠하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비만 시장을 둘러싸고 어떤 뉴스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이번 주 초반까지는 국내에 우리가 알만한 뭐 샤페론이라든가 뭐 D&D 파마텍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주 초반에 강했습니다. 네. 주 초반에 강했던 이유가 이 유럽 종양학회에서 이런 초록을 발표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초반 같은 경우는 조금 가벼운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준 다음에 한미약품이 주 중반에 경영권 분쟁 이야기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어제 오늘 나온 뉴스는 일라릴이랑 노보노디스크가 이제 뭐 국내에 상륙한다. 혹은 공장 증설한다. 그 다음에 JP모건에서 바이킹 테라피틱스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리포트를 좀 읊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사실 목요일은 반도체가 강세를 보여줬지만 이번 주 전반적으로 고르게 강세를 보여줬던 섹터는 제약바이오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뭐 오픈 이노베이션 관련주, 그 다음에 CMO 관련주, 비만당뇨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이제 순서를 바꿔가면서 강세를 보여줬는데 오늘은 비만당뇨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유럽 종양학회에서 중소형 비만당뇨 치료제들이 포문을 열어준 다음에 오늘은 일라릴이랑 노보노디스크랑 바이킹 테라피틱스가 오늘 비만당뇨 치료제에 대한 긍정적 리포트를 내놨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냥 그런 거예요. 이 비만당뇨 치료제가 지금은 약 한 20조가량의 시장 규모를 보여주고 있는데 뭐 2032년, 뭐 8년 뒤에는 시장 규모가 한 8배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장 사가지고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을 8년 동안 갖고 있으면 수익을 뭐 8배를 가져갈 수 있는 건데 사실 그 말이 안 되죠. 실현 가능성도 낮고 항상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시장 규모는 거의 맞는 경우가 없습니다. 저는 근데 시장 규모를 봤을 때 강하게 높게 오버돼서 나오는 경우보다 축소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 매매 관점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관련 종목들의 실적이 나올 거다라고 보는 근거는 우리 앵커님은 관심이 없으시잖아요. 비만당뇨 치료에. 관심이 없으시죠? 저도 관심 있어요. 관심 있으세요? 네. 근데 이 일라일랑 노보노디스크에서 팔고 있는 비만당뇨 치료제가 한 달치가 150만 원, 18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150만 원, 180만 원을 저 같은 서민은 감히 꿈도 못 꿔요. 저는 비만당뇨 치료제를 쓰기보다는 내가 써야죠. 식이 조절하고 네. 운동하겠다. 저도 이런 그래요. 생각을 하고 네. 있지만 돈이 많으신 분들은 150만 원, 180만 원이 되더라도 사시나 봐요. 그 근거로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반대 아니에요? 공급이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거? 제가 그리고 이제 공급 양이 부족하다. 공급 양이 부족하다. 네. 수요가 많다라는 얘기고요. 이 가격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많다 보니까 공급량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원료 의약품을 만들고 있는 뭐 대봉 LS가 지금 그것 때문에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파미셀이나 이런 종목들이 원료 의약품 원자재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 비만당뇨 치료제가 수요가 워낙 많고 공급량이 적다 보니까 이 원료 의약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 보면은 비만당뇨 치료제들이 워낙 잘 나가니까 5년 내 치료제가 16개 출시 예정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미약품이라든가 펩트로이든가 인벤티지랩, 블루엠텍, DXVX, 샤페론 이런 종목들이 다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한미약품이나 우리가 알만한 종근당이나 녹십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수요일과 목요일에 강세를 보였다고 한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성장성이 주목되는 이 종목이 신약 파이프라인을 꼭 임상 3상의 10판까지 간다는 부분들은 아니고 대자급 종목들이 가고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종목들이 뒤늦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우린 이 중에서 저는 매매를 잘 못하는데요 라고 하신 분들은 좀 움직임이 덜하더라도 한미약품이나 종근당 이런 종목들이 괜찮다라고 판단되고 저희 있고. 시장 얘기 조금만 더 해볼까요? 조금 네. 전에 화면에 나갔는데 비만 치료제 시장 전망이 CAGR이 30% 넘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위고비하고 제파운드가 시판이 이미 됐고 가장 시장 점유율도 높고 박빙을 이루는 이 빅파마들의 대표적인 약인 거잖아요. 네. 앞으로 이제 뒷부분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 수요의 어떤 실적은 꾸준하게 반영이 될 건데 우리의 관심은 그럼 네. 그 뒷타자가 누가 될 거에 대한 관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시장 점유율이나 매출 이런 것도 봤을 때 일라일랑 노보노디스크도 이 엔비디아만큼이나 영업이익률이나 총이익률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어떻게 보면은 둘이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죠. 우리 일라일이랑 노보노디스크를
검색을 해보시면은 노보노디스크가 비만 당뇨 치료제 1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일라릴리에 대한 성장성도 의심할 바가 없다라고 하는데 노보노디스크에서 만들고 있는 비만 당뇨 치료제랑 일라릴리가 만들고 있는 비만 당뇨 치료제가 성능이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데 비싸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그 가운데 노보노디스크가 이번에 출시한 신약이 일라릴리에서 만들고 있는 신약보다 약간 50% 인하된 가격을 쓸 수 있다고 한다면서 저는 이 비만 당뇨 치료제가 약간 성장기 초입은 넘었다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실적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성장기 1단계다라고 보고 있고 시장에서는 일라릴리랑 노보노디스크보다는 그 뒤를 쫓고 있는 제2의 일라릴리, 제2의 노보노디스크가 될 종목을 찾고 있는 움직임이 확인돼서 그 종목들 위주로 관심을 두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국내에서도 비만 당뇨 치료제 쪽에 요즘에는 인벤티지랩이 그렇게 또 잘 가더라고요. 대봉 LS도 오늘장 고점에서 물론 윗꼬리가 좀 달리기는 했지만 신고가를 쓰기도 했는데 비만 당뇨 쪽 지금도 접근 가능하다거나 아니면 뭐 토픽으로 보시는 종목 있다면 좀 더 알려주세요. 네, 저는 뭐 펩트론이나 인벤티잽 이런 종목들 이제 와서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조금 늦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인벤티잽 같은 경우 최근 5거를 굉장히 강한 수급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펩트론이나 인벤티제랩이나 뭐 대봉 LS나 이런 종목들은 시세가 이미 나왔고 외국인과 기관보다는 개인 투자분들 위주로 접근을 하고 있고 오늘 같은 장세에서 단기 변동성 보여준 다음에 윗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저는 성장성과 안정성을 고루 갖춘 종목을 좀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관심주로 갖고 온 종목은 HK 이노엔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HK 이노엔이 불과 어제까지는 비만 당뇨 치료제로 연관성이 없었는데 어제 연관성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뉴스가 나왔죠. HK 이노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숙취해소 음료나 미란성 위식도 역류 치료제 K캡의 판매로 인해서 실적 향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제까지예요. 근데 어제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중국의 어떠한 제약바이오 기업으로부터 3세대 GLP 비만약 임상 3상을 이미 진행하고 있는 물질을 수입을 해와서 그걸로 비만 당뇨 치료제 시장에 뛰어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외국인과 기관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했으면은 매도를 했겠죠. 근데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HK 이노웨 같은 경우는 본업으로 인해서 실적 안정성과 업종 대비 저평가 매도를 갖고 있는데 비만 당뇨 치료제까지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얻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도 방송을 준비하는 상황 속에서 약간 탄력이 2% 정도 늘어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분할 매수 관점을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만하면은 사실은 1군으로 딱 떠오르는 종목은 아니지만은 접근할 만한 현실성 있는 그런 비만 당뇨 치료제 관련주로 HK 이노엔 주시네요.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동차 이렇게 주셨어요. 오늘 장 초반에도 그렇고 현대차를 중심으로 해서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줬는데 지금도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어디에 포커스 맞추고 보고 계세요? 네, 우선 수출 기대,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원달러 환율이 조금씩 떨어지면서 이런 수출 기업들의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GM과의 협업 뉴스가 나오면서 현대차랑 기아가 북미나 유럽을 진출하면서 생길 수 있는 타격이 줄어들겠다 이런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시면 이제 정의선 회장과 메리바라 회장이 뉴욕에서 포괄적 협력에 대한 MOU를 체결하면서 공급망에 대한 협력, 그다음에 수소 포함한 친환경 에너지 기술 협력에 대한 폼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전기차 수요는 둔화가 되면서도 전기 트럭, 픽업 트럭에 대한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만들고 있는 픽업 트럭이라든가 현대차에서 만들고 있는 수소 픽업 트럭에 대한 판매가 용이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테슬라가 만들고 있는 수소차 전기 픽업 트럭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미국은 아무래도 테슬라가 그 점유율을 가져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현대차랑 GM이 이런 협력을 하겠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현대차가 테슬라에 맞서서 미국에서도 수소 전기차 픽업 트럭에 대한 수요를 가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뉴스가 아니더라도 이제 우리가 항상 보는 이제 관세청에서 발표하는 수출의 동향이죠.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수출 잠정치가 나왔습니다. 185억 7,9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4.6% 증가했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반도체랑 조선이 굉장히 이끌어줬는데 승용차 같은 경우도 12.8% 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보고 있죠. 현대차랑 이제 기아가 북미나 유럽에서 매월 증가하고 있는 전기차 판매 동향을 봤을 때 보통 평균적으로 6에서 8%가 나와요. 근데 이번 데이터를 봤을 때는 12.8%가 나오고 있으니까 전기차랑 이제 현대차랑 기아를 계속 바라보신 분들이 이제 피크아웃 논란이 있을까봐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이번에 9월 1일부터 10일까지 발표한 데이터를 봤을 때는 현대차랑 기아가 조금 이런 피크아웃 노력이 좀 논란이 좀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현대차랑 기아에 대한 신용 등급 평가가 계속적으로 우호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랑 기아가 이제 발행하고 있는 채권에 대한 신용도도 올라가고 있고 현대차랑 기아 자체 신용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랑 기아에 대한 추가적인 실적 우상 기준 좀 유지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대차랑 기아가 지금 일봉 차트를 보더라도 7월 달에 어떤 NK 트레이드가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떤 주가 수익률도 많이 낮아질 부분이고 오늘도 현대차 같은 경우는 기관 순매수 들어오고 있고 기아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자동차 부품주도 많이 보시잖아요. 자동차 부품주들도 오늘 현대차랑 기아가 강세 보여주면서 낙수 효과 얻을 것이다라고 예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만약에 그 낙수 효과가 이어졌으면 저는 자동차 부품주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낙수 효과가 안 오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대형 전방 완성차부터 좀 유심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자동차 쪽에서의 토픽도 완성차 쪽 보세요. 네, 우선 오늘은 탑픽으로 기아를 갖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늘 자동차 부품 삼총사도 말씀을 드리거든요. SL, 화신, 서현이와 말씀드립니다. 이제 방송 준비를 제가 보통 점심이랑 오후 1시 사이에 하는데 제가 그때까지 계속 봤어요. 현대차랑 기아가 강세가 이어지느냐 아니면 강세가 이어지면서도 자동차 부품으로 낙수 효과 오느냐 아니면 현대차랑 기아가 수급이 뺏기면서 자동차 부품으로 가냐 이 세 방향을 봤는데 안타깝게도 현대차랑 기아 쪽에 수급이 있고 자동차 부품으로 낙수 효과 들어오는 줄 알고 들어왔다가 낙수 효과 안 오니까 다시 빠져나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현대차랑 기아 우선적으로 접근하시고 자동차 부품주들은 수급이 들어왔을 때 단기 관점으로 접근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